Our long-stated plan is to stop balance sheet runoff when reserves are somewhat above the level we judge consistent with ample reserves conditions. We may approach that point in coming months, and we are closely monitoring a wide range of indicators to inform this decision. Some signs have begun to emerge that liquidity conditions are gradually tightening, including a general firming of repo rates, along with more noticeable but temporary pressures on selected dates. The committee's plans lay out a deliberately cautious approach to avoid the kind of money market strains experienced in September 2019. Moreover, the tools of our implementation framework, including the standing repo facility and the discount window, will help contain funding pressures and keep the federal funds rate within our target range through this transition to lower reserve levels. Normalizing the size of our balance sheet does not mean going back to the balance sheet we had before the pandemic. In the longer run, the size of our balance sheet is determined by the public's demand for our liabilities rather than by our pandemic-related asset purchases.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또다시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경기 호조 속에서도 성장과 물가의 긴장 관계가 통화정책의 핵심 변수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생산성과 성장률은 예상보다 강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이민 정책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달 28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3.75에서 4.00%로 낮출 것으로 예상하고 12월에도 추가 인하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준 내부에서는 물가가 여전히 2% 목표를 웃도는 데다 고용 둔화 신호가 감지가 되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고용을 지키기 위한 완화를, 그리고 다른 쪽은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이민, 또 세제의 변화가 향후 경기와 물가 모두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지금 이 금리를 인하를 계속한다면 실제로는 이제 주식시장에는 호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지수가 지금 S&P나 다우나 오늘 이제 홈조로 마감이 됐는데 어떻게 갈지 S&P부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파월은 여러모로 대단하긴 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옆에서 치던 말던 미중 무역 분쟁이 발생하던 말던 그냥 FRB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그냥 충실히 하는데 사실 저게 맞죠. 트럼프가 임명한 의장에게서는 저런 모습을 볼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좀 그렇습니다. 사실 저렇게 좀 진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트럼프가 임명한 의장에게서는 저런 발언을 듣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의장과 또 다른 의장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S&P 500을 원하시나요? 네. 지금 S&P 500은 지금 다우랑 S&P 500이 올랐고 나스닥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떨어졌죠. 이 4대 지수 등의 두 개가 성격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S&P 500은 매그니피센트 7을 비롯하여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속한 종목도 교집합으로 들어가 있지만 훨씬 더 많은 풀로 미국의 대표 기업 500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더 분산되고 완화되어 나타나죠. 그러니까 캐터필러 이런 종목도 있고 다우도 마찬가지죠. 여러 부분이나 애플이나 엔비디아를 받아들이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가격 가중 방식으로 지금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따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다우 S&P 500이 강하고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했다는 뜻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사랑하셨던 서학개미분들이 좋아하셨던 그런 종목들이 위주로 빠졌다는 것이고 미중 무역 분쟁이 주로 영향이 많은 부분이 빠졌다는 것이죠. 반면에 다우 S&P 500은 굳건했다. 이런 차이점이 나타났고 미국이 이렇게 어떤 양면의 얼굴이 있는 방식으로 시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도 이런 거를 벤치마킹 했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굴러가고 있죠. 어쩔 수 없습니다. 알테오젠이건 셀트리온이건 NC소프트건 하나투어건 죄다 크면은 다 코스피로 이전하려는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저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다우,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저렇게 특징적인 모습을 갖고 시장이 운영되기 때문에 저렇게 같은 시장인데도 저렇게 상반되는 지수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다반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도 네.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S&P 500은 플러스를 기록을 했는데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마이너스에 더욱더 사람들은 주목을 하겠죠. 네. 왜냐하면 매그니피센트 7이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이 씬에서 그런 부분에서 저 부분에 더 주목을 할 겁니다. 다우 S&P 500이 4대 지수 중에 2개가 올랐습니다. 절반이 올랐잖아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절반 좋았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평가하는 언론은 없습니다. 그냥 어제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수 빠졌고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약세였고 그렇기 때문에 파월의 뭐 지금 금리 인하 뭐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는 안 했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쵸. 금리 인상 금리라는 카드가 하나 있고 양적 완화 긴축이라는 카드가 두 가지의 어떤 보따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두 가지 보따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코로나 때 너무나 이제 팬데믹이라는 어떤 상황 때문에 긴급 상황이니까 돈을 왕창 풀어야 했었죠. 그게 바로 양적 완화죠. 뭐 국채 매입이든 뭐든 막 다 싹 다 사들이고 돈을 시중에 푸는 거예요. 은행에 준비금을 엄청 쌓아놓고 대차 대조표가 확대됐다는 게 준비금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대차 대조표가 비대해졌다는 게 돈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시중에 이 그 어떤 불황을 대비하는 돈이 많아졌다. 그것이 이제 팬데믹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 풀어져 있으니 회수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긴축으로 갔었죠. 근데 지금 또 경제가 조금 어렵고 불확실하다 보니 이제 긴축하는 속도를 늦추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는 안 했죠. 이 두 가지의 어떤 보따리를 갖고 계속해서 컨트롤하는 게 연준이 하는 일이에요. 대표적인 저거 의무는 법에 명시되어 있죠.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 양적 긴축, 그 다음에 금리 인하, 금리 동결, 뭐 금리 인상 이런 카드들을 통해 가지고 조절하는 거 그게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양적 긴축을 조금 이제 멈추거나 조절하겠다 그 뜻이죠. 그 뜻이고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뭐 양적 완화로 가서 돈을 풀겠다 이건 아니에요. 그럼 또 물가 상승돼서 부풀어 오르니까 지금 그럴 상황은 아니고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양적 긴축을 얘기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는 확실히 안 했지만 양적 긴축과 금리 인하가 양적 긴축 멈추는 거랑 금리 인하랑 약간 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그널을 준 것만으로도 지금 시장에는 긍정적이다. 네. 하지만 매그니피센트 7에 미치는 영향은 미중 무역 분쟁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파월의 저런 발언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되돌려 세우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다음에 장 후반에 또 결정적인 게 나와버렸죠. 미국 그 무역부 대표 그분은 사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앞서서 강하게 얘기하지 실무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표현을 안 했습니다만 어저께 100% 관세를 더 앞당길 수 있다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러트니 상무장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미국 그 그리어 무역 부대표, 뭐 그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다 하는 말이 최종 결정 권한은 트럼프에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말하는 것은 신뢰다. 계속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중하게. 근데 뿔이 났는지 그리어 무역 부대표가 마음속에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100% 중국 관세를 더 앞당길 수도 있다. 그런데 그거는 중국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장 후반에 다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미중 무역 분쟁, 갈등, 그 부분이 불씨가 더 확대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락으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네. S&P 500과 나스닥의 향방이 좀 다르게 이제 정리가 됐는데 간밤에 이렇게 금리 인하가 만약에 확정이 될 경우에 성장주나 또 기술주들이 주도를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 종목이나 업종들은 어떻게 갈까요? 뭐 매그니피센트 7이 계속해서 금리 인하든 금리 인하를 하든 인상을 하든 영향을 많이 받겠죠. 시장이 지금 이 비중도 자체도 크고 아까 말했듯이 다우도 많이 변화를 했어요. 엑슨모빌이 빠진 것이 대표적인 것이었고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우존스 지수도 가격 가중 방식. 그러니까 한 주당 가격이 높으면 비중이 큰 거. 그 제도만 없으면은 지금 매그니피센트 7이 활약하는 나스닥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똑같이 움직여요. 지금 다우도. 근데 지금 그럴 정도로 지금 다우 지수에도 이미 매그니피센트 7의 이 영향력이 많이 미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주 레거시 그리고 굉장히 조금 뭐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던 다우존스마저도 변화하게끔 시대가 그런 변화를 하라는 압박을 넣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기술주에 몰려 있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이라든가 이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시가총액 비중이 저기 치우쳐 있는 매그니피센트 7이나 기술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뭐 특별하게 아까 말했던 월마트 같은 거는 지금 미친 크레이지 모드를 보여주긴 합니다. 네. 지금 월마트랑 코스트코의 어떤 차이도 조금 볼만하긴 하거든요, 사실. 네. 인공지능을 조금 더 도입을 해가지고 예. 월마트는 갔는데 지금 코스트코는 주춤거리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월마트도 인공지능 관련준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 다 매그니피센트 7이니 파인 9에만 관심 있는데 캐터필러 주가 보셨습니까?
캐터필러 주가 지금 크레이지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월마트랑 캐터필러 주가가 크레이지 모드라는 거는 걔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업종에서 지금 잘 나가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지금 인공지능이 묻은 거예요. 그 데이터 센터 스타게이트 만드는데 그거 굴착기 다 누가 만들겠어요. 네, 결국은 이제 그쵸. 다 AI 덕분에 거기서 납수 올라가는 효과가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